서울 지하철 1호선 출근길 혼잡 속에서 정혜성이 비틀거리며 여고생 유나의 가방에 부딪힌다. 할아버지,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니세요. 진짜 짜증나게. 유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하철 안에 울려 퍼진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성은 떨리는 손으로 팬들을 주우려 하지만 허리가 아파 제대로 구부러지지도 않는다. 주변 승객들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누군가 이 모든 장면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다. 작은 실수가 세대 갈등의 상징이 되어 온라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운명적 순간이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복이 찾아간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의 회색빛 새벽이 밀려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이른 시간, 지하철역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한 노인의 발걸음이 들립니다. 정혜성, 올해 87살입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약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합니다. 새벽 5시 반 정혜성은 알람 시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내 순덕이가 쓰던 베개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치우지 못했습니다. 가끔 밤중에 손을 뻗으면 차가운 베개만 만져질 뿐입니다. 정혜성은 침대에서 일어나며 작게 한숨을 내쉽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언제부터인가 등이 더 굽었고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순덕이가 살아있을 때는 오늘도 멋지네요라며 넥타이를 메어주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어설프게 매야 합니다. 아침 식사는 김치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밥 한 공기입니다. 순덕이가 담가놓은 김치가 아직 냉장고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정혜성은 그 김치를 아껴가며 먹습니다. 아내의 손맛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입니다. 라디오를 켜면 아침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경제 소식, 정치 소식, 날씨 예보까지. 정혜성은 라디오 소리를 배경으로 천천히 외출 준비를 합니다. 낡은 가방에 도시락과 물병을 넣고 두꺼운 외투를 입습니다. 겨울 아침은 여전히 춥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정혜성은 옆집을 힐끗 바라봅니다.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인데 아침마다 아이 울음소리와 함께 분주한 소리가 들립니다. 부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합니다. 아들 정민호가 어렸을 때도 이랬었는데 이제는 머나먼 미국에서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은 10분 정도 걸립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오면 이미 출근길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합니다. 정혜성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나서지만 그래도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지하철표를 끊을 때 정혜성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급해집니다. 젊은 직장인이 혀를 차며 새치기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개찰구를 통과해 플랫폼으로 내려가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혜성은 맨 끝쪽으로 가서 조용히 서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기보다는 구석에 서 있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지하철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정혜성은 밀려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젊은 사람들의 기세에 밀려 자꾸 뒤로 밀려납니다. 겨우 지하철에 올라타지만 자리는 이미 다 찼습니다. 노약자석도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혜성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습니다. 지하철이 출발하자 몸이 흔들립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옆에 선 고등학생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정혜성을 바라봅니다. 정혜성은 미안한 마음에 더 구석으로 몸을 움츠립니다.
을지로 3가역까지는 8정거장입니다. 정혜성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지하철역 이름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종로 3가, 종각, 시청.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더 많아집니다. 을지로 3가역에서 내려 4번 출구로 올라갑니다. 지상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정혜성은 목도리를 더 단단히 둘러매고 골목길로 접어듭니다.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정혜성의 서점. 간판도 색이 바래고 유리창도 오래되어 뿌였습니다. 하지만 정혜성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녹슨 셔터를 올리고 서점 문을 엽니다. 서점 안에는 먼지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정혜성은 가장 먼저 라디오를 켭니다. 아침 음악이 흘러나오며 서점 안을 채웁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가 나오자 정혜성의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순덕이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빨래를 널며 늘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정혜성은 눈을 감고 잠시 아내를 떠올립니다. 따뜻했던 그 시절, 사랑했던 그 사람이 그립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옵니다. 중년 남성이 신문을 사러 왔습니다. 1,000원을 주고 가며 추운데 몸 조심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정혜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작은 친절이지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오전 내내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하나가 만화책을 보러 왔다가 사지 않고 나가고 아주머니 한 분이 요리책을 뒤적이다가 그냥 나갑니다. 정혜성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점심때가 되자 정혜성은 도시락을 꺼냅니다. 김치볶음밥과 계란말이,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허전하지만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오후에는 단골 손님 박씨 아주머니가 잡지를 사러 옵니다. 정혜성과 나이 비슷한 아주머니인데 늘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사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라는 말에 정혜성은 힘이 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서점을 찾는 사람은 더욱 줄어듭니다. 정혜성은 책장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먼지를 털고 책을 제자리에 꽂고 찢어진 곳은 테이프로 붙입니다. 저녁 6시 정혜성은 서점 문을 닫습니다. 하루 벌이는 신문값과 잡지값을 합쳐서 2,000원 정도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루를 버틸 수는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혜성은 생각합니다.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구먼. 그래도 괜찮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낸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혜성의 조용한 하루가 끝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정혜성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어젯밤 무릎이 더 아팠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평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정혜성은 자꾸 걸음을 멈춰 서야 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점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 참고 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는 평소보다 10분 늦었습니다. 그 10분 때문에 지하철 안은 더욱 붐볐습니다. 출근 시간대의 절정,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정혜성은 겨우 지하철에 올라탔지만 손잡이조차 잡기 어려웠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밀려들고 정혜성은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지하철이 출발하자 몸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종로 3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렸지만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올라탔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올라탔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무리지어 올라타면서 지하철 안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정혜성 옆으로 여고생 한 명이 가방을 메고 서게 되었습니다. 장윤아, 18살입니다. 아침부터 짜증이 났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숙제를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아침에는 엄마와 작은 일로 다퉜습니다. 지하철이 시청역을 지나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순간 정혜성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는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정혜성의 팔꿈치가 윤아의 가방에 살짝 닿았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필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펜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윤아는 그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앞 좀 똑바로 보고 다니세요. 윤아의 목소리가 지하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짜증나게 왜 이렇게 비틀거리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혜성에게 쏠렸습니다. 정혜성은 당황해서 허둥지둥 윤아의 펜들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구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성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윤아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제 물건 다 더러워졌잖아요. 윤아는 펜들을 거칠게 주워 담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정혜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날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맞은편에 서 있던 한 남성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김대호, 32살 회사원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종종 영상으로 찍어서 온라인에 올리곤 했습니다. 사회 문제를 제기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조회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대호는 정혜성과 윤아의 모습을 은밀하게 촬영했습니다. 정혜성이 당황해하는 모습, 윤아가 화를 내는 모습,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을지로 3가역에 도착하자 정혜성은 서둘러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윤아도 다음 역인 을지로 4가역에서 내렸습니다. 둘 다 그 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정혜성은 서점으로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말을 안 듣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윤아는 학교에 도착해서도 계속 짜증이 났습니다. 친구들에게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불평했습니다. 정말 노인들은 왜 그래? 지하철에서 비틀거리면서 남 귀찮게 하고. 그 사이 김대호는 회사에 도착해서 바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지하철에서 여고생과 부딪힌 노인,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로 정했습니다. 영상에는 정혜성이 윤아에게 부딪히는 장면과 윤아가 화를 내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대호는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댓글만 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은 양쪽으로 나뉘었습니다. 노인이 조심해야지.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버릇없다. 노인 혐오 심하다. 젊은이들도 이해해야지 등등. 세대 간의 갈등이 댓글로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상의 조회수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정혜성을 옹호했고 누군가는 윤아를 비판했습니다. 정혜성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아침에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실수로라도 피해를 끼쳤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나도 집에서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시는 모습을 보며 혹시 자신이 너무 심하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그 노인을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온라인에서는 영상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세대 갈등, 지하철 에티켓, 노인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얽히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정혜성과 유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영상의 확산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내일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것이고 작은 실수로 시작된 일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유나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첫 교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교실 안은 아침부터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자리에 앉으며 친구 미영이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진짜 어이없었어. 할아버지가 갑자기 비틀거리면서 내 가방에 부딪히는 거야. 펜들이 바닥에 다 굴러가고 진짜 짜증났다. 유나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 지하철에서 그런 할아버지들 진짜 많아. 왜 출근 시간에 나와서 젊은 사람들 방해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반 남학생 준호가 스마트폰을 들고 유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유나야. 이거 너 아니야? 준호가 보여준 영상 속에는 유나가 정혜성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찍은 거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이야. 조회수가 벌써 10만이 넘었어. 준호의 말에 유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곧 교실 안 학생들이 하나둘씩 유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게 우리 반 장유나 맞네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학생은 노인 무시년애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유나는 도저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복도에서도 다른 반 학생들이 자신을 가리키며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영상은 학교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유나는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영상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유나야, 근데 진짜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친구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설마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유나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가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 박영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영자는 84살로 유나를 키워주신 분이었습니다. 유나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혼자 유나를 길러왔습니다. 유나야, 잠깐 이리 와서 앉아라. 영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유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태블릿을 유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유나가 정혜성에게 화를 내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내일 나오라고 하더구나. 영자의 말에 유나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그냥. 유나가 변명하려 했지만 영자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이 영상부터 다시 보자. 영자는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혜성이 비틀거리며 유나에게 부딪히는 모습, 그리고 유나가 화를 내는 모습이 다시 나왔습니다. 영자는 정혜성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 비록 나이가 들고 주름이 많이 졌지만 분명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영자는 태블릿을 더 가까이 당겨서 정혜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럴 수가.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안에는 흑백 사진들과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맨 위에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1951년 겨울, 눈 속 피난길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0살 무렵의 어린 영자와 그 옆에 서 있는 소년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영자는 그 사진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정혜성과 사진 속 소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성, 살아있었구나.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나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아버지를 아세요? 영자는 사진을 꼭 안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살린 은인이다. 우리가 다 죽을 뻔했을 때 나를 업고 북쪽에서 남쪽까지 내려와 준 사람이야. 1950년 겨울,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영자는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남겨졌었습니다. 그때 같은 마을에 살던 소년 정혜성이 영자를 업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한 길을 며칠 동안 걸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정혜성은 자신의 밥을 나눠주며 영자를 돌봐주었습니다. 동생처럼 아껴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영자는 좋은 집에 양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착하느라 바쁜 와중에 정혜성과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나를 살려준 은인을 찾지 못해서. 영자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는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화를 낸 상대가 할머니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학교에 함께 가자. 그리고 그분을 꼭 찾아야 한다. 영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온라인에서는 영상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댓글들이 계속 달렸고 유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나와 영자는 정혜성을 찾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밤늦게까지 옛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정혜성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소년이 이제는 혼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반드시 정혜성을 찾아서 7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 5시,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밤새 정혜성 생각만 했습니다. 철제 상자에서 꺼낸 사진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70년 전 그 소년의 모습이 어제 본 영상 속 노인과 겹쳐 보였습니다. 가장 선명한 기억은 1950년 12월의 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인민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영자의 부모님과 오빠는 폭격에 목숨을 잃었고 10살 영자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 같은 마을에 살던 12살 소년 정혜성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같이 가자. 남쪽으로 가면 안전할 거야. 정혜성도 가족을 잃은 처지였지만 영자보다 어린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피난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영하 20도의 혹독한 추위, 눈보라, 그리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폭탄의 위협. 영자는 걷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정혜성이 영자를 업고 걸었습니다. 누나, 조금만 더 참아. 곧 따뜻한 곳에 도착할 거야. 정혜성은 자신도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영자를 격려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밥 한 끼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정혜성은 자신의 몫을 영자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누나가 먼저 먹어. 어린 소년이지만 형처럼, 오빠처럼 영자를 돌봐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두 아이는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난민 수용소에서 며칠을 보낸 후 영자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유한 집에서 영자를 양녀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누나, 정말 다행이야. 이제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 정혜성은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혜성아, 너도 같이 가자. 나 혼자는 안 가. 영자가 말했지만 정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누나 혼자라도 잘 살면 돼. 나는 다른 곳을 찾아볼게. 정혜성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그 집으로 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혜성이 작게 손을 흔들며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새 가족은 영자를 친딸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혜성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은 평생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정혜성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 혼란스러운 시대에 고아가 된 아이들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자는 정혜성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성아, 미안하다. 너를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침 7시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할머니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유나야, 어서 준비해라. 학교 가기 전에 할 일이 있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 할아버지가 맞으세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틀림없다. 70년이 지났어도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 영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자는 오래된 사진들을 가방에 넣고 유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을지로 3가역으로 향했습니다. 영자는 어제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혜성이 2역에서 내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점을 운영한다고 했으니 역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을지로 3가역에서 내려 4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영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서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큰 서점들은 모두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가자 작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낡고 오래된 서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혜성 서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혜성 서점.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점 앞에 도착했을 때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자와 유나는 서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영자의 마음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정말 정혜성이 맞다면 70년 만에 재회가 될 것입니다. 오전 9시경 골목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약간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바로 영상에서 본 그 모습이었습니다. 정혜성은 서점 앞에 선 두 사람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특히 유나의 얼굴을 보자 어제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정혜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주름이 많이 생기고 머리가 하얗게 되었지만 분명히 그 소년이었습니다. 70년 전 자신을 살려준 그 아이가 이제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혜성 맞지?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혜성은 깜짝 놀라며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이름을? 영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1951년 겨울 눈 속에서 찍은 그 사진을 정혜성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혜성은 사진을 보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영자와 어린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7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영자, 박영자 맞나? 정혜성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맞아, 혜성아. 나야, 영자야.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생명의 은인과 생명을 구해준 사람,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정혜성과 영자가 70년 만에 재회를 나누고 있을 그 시각, 온라인에서는 지하철 영상이 더욱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이미 100만을 넘어섰고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습니다. 댓글들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버릇없다. 노인들이 출근 시간에 왜 나와? 세대 갈등 심각하다 등의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윤아의 학교와 거주 지역까지 추측하는 댓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아의 학교에서는 이미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장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고 담임 선생님은 윤아의 할머니에게 즉시 학교로 나와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이런 일이 학교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교감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정혜성은 영자와 윤아를 서점 안으로 모셨습니다. 70년 만에 재회였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이 아이가... 정혜성은 윤아를 바라보며 말을 멈췄습니다. 제 손녀입니다.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아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정혜성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나도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하지만 이들의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서점 밖으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그 할아버지 서점 맞나? 영상 보니까 이 골목 맞는 것 같은데? 밖을 내다보니 카메라를 든 사람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혜성의 서점 위치를 찾아내서 온라인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정혜성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영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혜성아, 어제 일이 영상으로 찍혀서 온라인에 퍼졌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 서점 앞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일부는 정혜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일부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분이 불쌍하다.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버릇없어. 반대편에서는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노인들도 조심해야지. 출근 시간에 왜 나와서 민폐를 끼쳐. 정혜성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자야, 나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정혜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서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기자 한 명이 카메라맨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TV 뉴스입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성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인터뷰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카메라가 정혜성을 향했습니다. 정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실수였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기자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요즘 지하철에서 세대 갈등이 심각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정혜성의 답변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은 당일 저녁 뉴스에 나갔습니다. 지하철 세대 갈등 현장, 당사자 할아버지 직접 만나보니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혜성의 서점 주소가 완전히 공개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일부는 응원하러 왔지만 일부는 비판하러 왔습니다. 유나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유나에게 자퇴를 권유했습니다. 학교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당분간 자숙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집 앞에도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노인을 괴롭힌 여고생이 우리 아파트에 산다며? 우리 아이들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영자와 유나는 집에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유나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는 유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유나야. 할머니가 다 해결할 테니까. 하지만 영자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은인이 이런 공경에 처했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정혜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점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지만 집 앞에도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정혜성은 뒷문으로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혜성은 소주 한 병을 들고 한강 다리에 나왔습니다. 70년을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관심을 받게 되니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순덕아,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정혜성은 돌아가신 아내를 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정혜성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그 아이는, 그 여고생은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정혜성은 난간에 기대어 서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해지기를 바랐지만 내일이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혜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영자를 만나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성이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에서는 더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대 갈등, 노인 문제, 교육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얽히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수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크기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갈수록 정혜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강에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영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70년 전 그 어린 소녀가 이제는 손녀를 키우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 정혜성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내 순덕이가 생전에 언젠가 영자를 찾으면 이야기해 주라며 정리해 두었던 피난 시절 기록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순덕이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보였습니다. 1950년 12월 15일 혜성이가
또 다른 아이를 데리고 왔다. 영자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다. 가족을 모두 잃었다고 한다. 혜성이는 자신의 밥을 나눠주며 동생처럼 돌보고 있다. 정혜성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영자는 처음에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충격으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혜성은 밤새 영자 곁에 앉아서 괜찮다. 내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계속 말해주었습니다. 한편 영자도 같은 시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하루 종일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지만 영자는 정혜성을 만난 충격과 현재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정혜성이 얼마나 자신을 아껴주었는지, 그 어린 나이에도 어른스럽게 자신을 보호해 주었는지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피난민 수용소에서 보낸 그날 정혜성은 어디서 구했는지 작은 사탕 하나를 영자에게 주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자 누나. 내년에는 꼭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지낼 거야. 그 사탕은 영자가 피난길에서 먹은 가장 달콤한 음식이었습니다. 정혜성은 자신도 배가 고팠을 텐데 사탕을 자신이 먹지 않고 영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은인을 내 손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새벽 5시 영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정혜성이 혼자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자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을지로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영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혜성도 유나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할 방법은 없을까? 혜성 서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서점 문은 닫혀 있었고 어제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서점 앞 벤치에 앉아서 정혜성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8시 반 정혜성이 골목 끝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구부정한 어깨, 힘없는 걸음걸이에서 어제 하루의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정혜성은 서점 앞에 앉아 있는 영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영자야, 왜 이렇게 일찍 왔니? 혜성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자는 정혜성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가 왜 미안해? 정혜성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영자는 정혜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유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너를 살려준 은인에게 이런 상처를 입혀서. 일어나 영자야. 무릎 꿇지 마. 정혜성이 영자를 일으키려 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혜성아, 너는 나를 살려주었어. 그때 내가 없었다면 나는 길에서 얼어 죽었을 거야. 그런데 나는 그 후로 너를 한 번도 찾지 못했어. 편안하게 살면서도 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팠어. 정혜성도 눈물이 났습니다. 영자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야, 내가 유나에게 예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심어주지 못했어. 영자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서점 앞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어제처럼 구경꾼들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기 그 할아버지다. 어제 뉴스에 나온 분 맞네. 정혜성과 영자는 서둘러 서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혜성은 서점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영자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혜성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피난길에서 찍은 사진들,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혜성아, 이 사진들을 보여주자.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영자의 제안에 정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과거 일을 들춰내서 뭐해? 정혜성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아니야, 혜성아. 이제는 숨어서 살 수 없어. 유나도 너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면 진실을 말해야 해. 그 순간 서점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나와서 인터뷰 좀 해주세요. 어제 일에 대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영자는 정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성아, 이제 피할 수 없어. 나와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자. 유나는 내 손녀고 너는 나의 은인이라는 것을 말하자. 정혜성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영자야, 나는 말을 잘 못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자. 영자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70년 전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냈듯이 이번에도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정혜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 영자야. 함께 나가자.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혜성아. 이번에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점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정혜성과 영자가 서점 문을 열고 나오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마이크들이 두 노인을 향해 쏟아졌고 구경꾼들도 더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고생과의 갈등,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정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정혜성의 팔을 잡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영자에게 쏠렸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냈습니다. 1951년 겨울, 눈 속에서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73년 전 피난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영자와 정혜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옆에 선 소년이 정혜성 씨입니다. 영자가 설명하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1950년 겨울, 전쟁 중에 저는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남겨졌을 때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영자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들도 영자와 정혜성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이분은 자신도 어린 나이였지만 저를 업고 북쪽에서 남쪽까지 피난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밥을 나눠주시고 추운 밤에는 자신의 옷을 덮어주시면서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정혜성은 영자의 말을 들으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영자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텨낸 날들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좋은 집에 입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분과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 후로 70년 동안 이분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의 그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연히 온라인 영상을 보고 이분을 알아봤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제 지하철에서 화를 낸 여고생은 누구입니까? 제 손녀입니다. 영자의 대답에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키는 마음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정혜성이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으로 정혜성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제가 비틀거려서 부딪힌 것이니까요. 그 아이는 그냥 놀란 것뿐이었어요. 정혜성의 말에 영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성아, 영자야,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야? 나이 든 사람이 조심해야지. 정혜성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세대 갈등이나 노인 혐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혜성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어려운 말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젊은 사람들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건 알아요. 출근하기도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테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이해하는 것 아닐까요? 저도 젊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젊은 사람들도 노인들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영자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손녀가 이번 일로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 아이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했습니다. 손녀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나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나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 손녀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번 일로 많이 놀랐어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혜성이 말했습니다. 사과받을 필요 없어요. 그 아이가 더 상처받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지내면 좋겠어요.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두 노인의 과거 이야기, 현재 상황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계획 등등. 영자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지만 저희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혜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고 나이 든 사람들도 힘들어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정혜성과 영자는 서점 안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영자야, 이제 좀 나아질까? 정혜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길 바라. 하지만 유나가 걱정이야. 그 아이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날 저녁 두 노인의 인터뷰는 각종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송되었습니다. 70년 만에 재회, 은인과 여고생 할머니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대 갈등을 비판하던 목소리들이 줄어들고 두 노인의 우정과 용서에 감동하는 댓글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나는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더욱 복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나가 직접 나서서 사과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유나는 할머니와 정혜성의 인터뷰를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은인이 바로 자신이 화를 낸 그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주신 분에게 내가 그런 짓을. 유나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온라인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대 갈등을 부추기던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두 노인의 감동적인 재회 이야기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할아버지의 용서하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여고생도 분명 반성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유나를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유나는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유나는 마침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유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많이 힘들었지? 영자는 유나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의 은인분에게 그런 짓을 했다니. 유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다, 유나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변명할 자격이 없어요. 그 할아버지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영자는 유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이냐? 하지만 아직 사람들 시선이. 괜찮아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건 제가 바로 잡아야죠. 그날 오후 유나는 할머니와 함께 정혜성의 서점을 찾았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유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점 앞에 도착했을 때 정혜성은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후로 서점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났지만 여전히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유나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혜성은 고개를 돌려 유나를 보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유나는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아, 유나구나. 어서 들어와. 정혜성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유나는 서점 안으로 들어가서 정혜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 아이야. 무릎 꿇지 마. 정혜성이 유나를 일으키려 했지만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 분에게 제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정혜성은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유나야, 고개 들어봐. 유나가 고개를 들자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날 지하철에서 너도 놀랐을 거고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할머니께 예의를 배웠어야 했는데,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야 했는데, 정혜성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나도 젊었을 때가 있어. 그때는 나도 성급하고 화도 잘 났어. 내 나이에는 그럴 수 있는 거야. 영자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정혜성 아저씨 말씀이 맞아. 너는 아직 배워가는 중이니까. 유나는 가방에서 손편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써왔어요. 제 마음을 담아서. 정혜성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날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살려주신 은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어른들을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정혜성은 편지를 다 읽고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 할아버지,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정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가끔 놀러 와 줄래? 이 서점이 좀 외로워서. 유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오면 이 서점이 더 활기찰 것 같은데. 그날부터 유나는 주말마다 서점을 찾았습니다. 책장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고 정혜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나와 정혜성은 진짜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정혜성은 유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유나는 정혜성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문화를 알려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유나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유나의 진심 어린 반성과 봉사활동을 인정해서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유나는 교복을 입은 채로 서점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감사의 편지와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졸업했어요. 유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축하한다, 유나야.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구나. 정혜성도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예의도 배우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도 배우고. 정혜성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좋은 아이였어. 다만 그걸 잊지 말고 살아라. 영자도 서점에 도착해서 세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혜성 서점의 작은 공간에서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성아, 정말 고마워. 유나가 이렇게 많이 변할 줄 몰랐어. 영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영자야. 유나 덕분에 외롭지 않게 됐어. 유나는 두 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할머니의 은인을 만나게 되어서, 그리고 진짜 할아버지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서점 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골목길에는 하얀 목련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세 사람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시장이나 가볼까?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정혜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목련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아름다운 봄날, 용서와 화해로 이어진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